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67세 정복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왔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손톱이 닳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도 자식 셋 키우며 남편과 함께 살아온 그날들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대고 추운 겨울에도 연탄 불 꺼지지 않도록 애쓰던 그 시절 힘들어도 참 따뜻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저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먹던 식탁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굴뚝에서 연기 오르는 걸 보며 밥솥 뚜껑을 열던 순간 그 작은 일상이 제겐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 교복을 다려 걸어두고 남편 도시락을 싸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영화처럼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얼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듯 서럽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함께 먹을 이가 없고 TV 소리가 말벗이 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 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는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 말은 그저 냉장고 문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불편한 사람인지 숨 쉴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간 곳인데 그 집은 내 자리가 아니었고 내가 차린 밥상이 아닌 내가 눈치 봐야 하는 식탁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줄여도 그들의 불편한 시선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이 그 집에선 낡은 구두처럼 벗어던져진다는 걸 알았을 땐 참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집, 밭, 통장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까지 과연 그 값어치는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위로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한마디에 마음을 닫고 결국 재산까지 정리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조용히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안동 외곽 작은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는 새마지기 논과 흙벽으로 지은 초가집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남편과 나란히 앉아 땀 흘리는 날들이 좋았습니다. 봄이면 모내기하고 여름엔 풀 베고 가을엔 벼 베고 겨울에는 새끼 꼬며 몸 녹이던 작은 부엌이 지금 생각하면 참 따뜻했지요. 논이랑 밭 사이를 오가며 맨손으로 살아온 세월 비 오는 날이면 서로 입던 외투를 나눠 입고 잠시 지붕 밑에 앉아 마시는 보리차 한 모금도 꿀맛 같았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큰아들 민석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소달구지 끌고 읍내 병원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엔 축축한 수건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나는 진통 끝에 아들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뒤로 딸 둘이 더 생겼고 집안은 좁았지만 웃음만큼은 넘쳐났습니다. 방 하나에 5식구가 모여 자면서도 겨울밤엔 아랫목이 따뜻해서 늘 등이 달아올랐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이 서로 먼저 엄마 옆자리에 눕겠다며 실랑이도 벌였지요. 아이가 울면 남편은 어색하게 등을 토닥였고 그 모습에 나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고 농사로는 넉넉하지 않아 부업도 했습니다. 새벽이면 김밥 싸고 오후엔 마을 회관에서 손빨래를 도왔습니다. 겨울엔 군고구마 팔러 읍내 시장에도 나갔습니다. 무릎 시린 날 종일 장판에 앉아 있다가 밤에 찜질팩 대신 뜨끈한 돌덩이를 이불 안에 넣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애들 먹일 국거리 하나 못 사서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지요. 장날이면 꼭 마른 오징어나 과자 한 봉지를 사와 아이들 손에 쥐어주던 그 마음이 그 사람 나름의 표현이었겠지요.
그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복자야, 애들만 잘 키우면 돼.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삼켜졌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운동회 날엔 도시락을 싸들고 갔고 비 맞으며 뛰던 아이들 모습에 나도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삼남매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서울에서 직장 잡고 며느리는 회계사라더군요. 딸 둘도 자기 살림 꾸리고 아이 낳고 명절이면 손주들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느 해 겨울 감기 몸살이라며 이불 속에 누워 있다가 병원도 못 가본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아이들 잘 키워볼게요. 나도 잘 견디고 힘내볼게요. 그렇게 혼자 된 지 4년 텃밭 돌보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딸들 손주들 오는 날엔 강정도 해주고 겨울엔 장작불에 고구마 구워 먹으며 지냈습니다. 추운 날엔 남편이 쓰던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따뜻한 기억이라도 걸치고 싶어졌습니다. 그 외투 안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더 쓸쓸한 일이더군요.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놈,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렸습니다. 애들 사진 몇 장, 입던 옷 몇 벌,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일기장 한 권. 그 집 문을 들어서던 그날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한 날 현관 앞에서 며느리 미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눈길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라는 걸요. 방은 따로 마련돼 있었고 욕실도 내 방 옆에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라는 말에 감사했지만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 속엔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나 편하라는 말인데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말이죠. 첫날 밤 어색한 공기 속에서 밥을 먹으며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반찬이라도 해줄까, 손주들 간식은 챙겨줄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조금씩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미연이도 출근한 틈을 타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여보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싱싱한 쌈채소, 밀키트, 병 정리까지 며느리 손이 많이 간 듯 반듯하게 정돈돼 있었죠.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연이가 갑작스레 퇴근을 일찍 한 날이었습니다. 부엌 앞에 서 있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냉장고도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걸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닫았지만 속에선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요. 걸음걸이 소리라도 날까 조심하고 손주들 간식 하나 꺼내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갈증이나 물 마시려 부엌으로 갈 때도 조용히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며칠 뒤 혼자 방에 있다가 답답해서 거실로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며느리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스트레스야. 냉장고도 자기 집처럼 여시고 자꾸 부엌에 들어오시고 힘들어. 그 말이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밥숟가락도 조심스레 들고 있었는데 숨 쉬는 것도 민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여기 있는 게 혹시 불편하니? 아들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도 말끝 흐림에서도 아들도 미연이의 불편함을 알고 있다는 걸요. 그 후로는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나갈까봐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방문은 항상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당이 없으니 흙냄새도 바람 냄새도 없고 창문 너머로는 회색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과자를 하나 쥐어주려다 미연이의 짧은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너무 달아요. 애들 이상해요. 그 말도 그냥 걱정일 수 있지만 그 후론 손주들 간식 주는 것도 겁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아들 집의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웃음소리 뒤에 남겨진 조용한 정적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미연이의 다이어리를 보게 됐습니다. 볼 생각은 없었지만 펼쳐진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남의 집인데 눈치도 없고 스트레스 만땅이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의 집인데. 나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는 말인가 서글픔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바라는 건 그저 밥 한 끼를 함께 먹고 같은 공간에서 눈치 보지 않고 숨 쉬는 것뿐이었는데 그게 이토록 큰 욕심이었단 말인가. 그동안 평생 살아온 시간들이 허무하게 내팽개쳐지는 기분이 들어 서럽더군요. 이래서 다들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이젠 실감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칫밥 먹지 말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요. 내가 남이라면 그에 걸맞게 나도 나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짐을 챙기던 아침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 심정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유품 몇 점만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며칠 쉬고 올게. 걱정 마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동집에 도착했을 땐 현관 손잡이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집 안에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마저도 반가웠습니다. 여긴 눈치 볼 필요 없는 내 집이니까요.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남아있던 묵은 김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걸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열어도 되는 냉장고지. 그날 밤 안방 장롱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집문서, 땅 문서, 적금 통장, 보험 서류,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우리가 젊던 시절 논앞에서 손잡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내가 누구를 진짜 믿을 수 있을까? 평생 자식들 키우며 헌신했던 나날이 한 장의 사진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이걸 맡기시겠어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복자야, 애들만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그 아이들을 다 품어 안아준 건데
지금 나는 그 품 안에서 밀려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내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민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렇게 도착한 민정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그 아이의 눈빛은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며칠 우리 집에 계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긴 처음이네. 내 말에 딸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눈물처럼 고마웠습니다. 딸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방도 좁고 가구도 낡았지만 그 집에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부엌에 들어가도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치 먹기 좋게 익은 것 같아요. 묵은지 좋아하시는데 드셔보실래요? 그래, 내가 묵은지찜 해줄게. 딸과 함께 부엌에 서서 김치를 자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억울해서가 아니라 사람 대접받는 느낌에 마음이 놓여서였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미연이 걱정해요. 말씀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너희 집에 불편한 존재인 것 같아. 조용히 나왔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집으로 당장 오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아들의 마지막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엔 본인들의 유산 상속을 위해 내 핑계대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한 거라는 사실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삶의 전부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들이라는 자식은 본인 욕심만 챙기기 급급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준비해 두었던 재산, 집, 땅, 통장 모두를 딸들과 균등하게 나누기로 정리했습니다. 큰아들은 제외했습니다.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는 손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란 생각에 몇 번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에는 자꾸만 민석이 어릴 적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하고 달려들던 그 손길이 아직도 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믿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끝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봐도 이게 옳은 결정이지? 며칠 후 민석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유산 상속 때문이더군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그럴 거면 우리 집엔 왜 계셨던 거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그 문자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 속엔 아직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선 왜 있었냐고.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이 오라고 했어도 가면 안 됐던 걸까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순순하게 받아들인 아들의 말을요. 지금 저는 다시 안동의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 열무를 심었고 장독대 위엔 새로 담근 된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바람이 차게 불어도 이 집의 공기는 내 호흡에 맞춰 흐릅니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남편 떠난 뒤 아이들 곁에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단 걸.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거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고 그 집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조심히 또 조심히 눈치 보면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존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존중,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넓은 집도 감옥이 됩니다. 지금은 월세를 받는 작은 방 한 칸도 있고 남편이 남겨준 논에서 나오는 수확도 소소하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 뜻대로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이 공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은 날엔 마당에 작은 평상을 꺼내고 그 위에 모포를 깔고 앉아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그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기도 하지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새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요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딸들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가끔씩 놀러와 함께 강정을 만들고 김장철이면 마당에서 함께 배추를 절입니다. 손주들은 나를 엄마의 엄마로 불러주며 내 무릎에 기대 잠들기도 하지요. 민석이에게서도 연락이 오긴 합니다. 짧은 문자, 성의 없는 안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안부에 목매지 않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엄마 미안했어요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별이 맑은 날엔 남편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아 괜히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어느 날엔 마루에 앉아 참깨 씨를 손으로 톡톡 털어 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셔도 재미나게 사시네요. 그 말이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 비로소 주변의 작은 배려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제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그 어떤 고생보다 더 괴로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압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순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자식들 눈치 보며 사시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얹혀 살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해도 됩니다. 남은 내 삶의 시간은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편하게 냉장고 문 하나 열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내 집이더라고요. 부모에게 잘하는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겐 눈물겨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